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될과학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듀유노 클럽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박지성, 김연아, 봉준호, BTS 등 외국인들도 익히 알 법한 한국을 빛낸 분들을 네티즌들이 모아 만든 일종의 명예의 전당이죠. 최근 윤여정 배우님께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으시면서 듀유노 클럽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혹시 과학기술계에도 듀유노 클럽이 있다면 이곳이 꼭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한국화학연구원입니다. 올해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과학 저널 중 하나인 네이처 표지를 2번이나 장식했습니다. 그것도 2달을 연달아 장식했죠. 한 번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세계 최고 효율 달성, 또 한 번은 나노 크기의 광사태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을 세계 최초로 발견하는 데 성공한 성과가 소개됐습니다. 오늘은 한국화학연구원의 이미혜 원장님을 모시고 2가지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한국화학연구원 원장 이미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알기로 한국화학연구원에 계신 지 굉장히 오래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화학연구원에 계셨습니까? 85년에 입사했고 네. 올해로 37년째인 것 같습니다. 37년? 네. 와, 굉장히 오랫동안 화학연구원에 계셨고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연구원을 대표하는 자리에 계신데 그렇게 오래 다니는 이 화학연구원만의 장점, 이렇게 오래 다닐 수밖에 없다. 뭐가 있을까요? 연구자들이 연구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연구하기 예.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 이곳은. 예, 네. 예. 특히 저는 이제 여성으로 입사를 했기 때문에 네. 저희 한국화학연구원의 그 환경이 네. 남녀 구분 없이 동등하게 자기 아이디어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어서 오랫동안 이렇게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소재 쪽 전공을 제가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굉장히 또 훌륭한 과학자시기도 하지만 기관을 대표하는 원장님으로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 성과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아마도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아니면 광사태 입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세계에서 최고로 잘하는 연구 성과를 냈기에 이런 이제 좋은 논문에도 실게 됐는데 20년 전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이제는 선도하는 연구를 할 수가 있게 됐고 이제 그러한 연구들이 조금 더 추진이 되면 이제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오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와 광사태 나노물질 이 2가지 이야기를 좀 할 건데 둘 다 네이처 표지에 게재될 정도다. 이거는 엄청난 성과라고 좀 느껴집니다. 저도 네이처에 들어가서 논문을 가끔 봅니다만은 요즘은 심심하면 들어가서 1월 달도 들어가고 2월 달도 들어가고 그래서 감상을 합니다. 이제 3월에 안 들어간 거가 좀 문제가 되잖아요. 왜 3월엔 안 들어갔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저희가 이 페로브스카이트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뭐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태양전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양전지는 태양의 빛을 흡수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태양전지는 광전 효과라고 하는 빛의 성질을 이용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광전 효과라기보다는 광기전 효과. 광기전 효과. 영어로는 포토볼타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일으키는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기전 효과는 마찬가지로 광활성 물질의 광을 조사했을 때 전자가 방출되는 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가 방출이 되면 전자가 방출된 그 자리에 홀이 생성이 되는데요. 우리가 그 홀을 정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자는 주로 음의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음전하라고 하고요. 홀은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양전하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음전하는 그 광활성층 한쪽에 음전하를 흡수할 수 있는 N타입 반도체가 위치되어 있고요. 홀은 아래쪽에 P타입 반도체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소자 내에서 전이차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 전이차가 발생을 한 상태에서 외부에 회로를 연결해 주게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태양광이 안에서 소자 안에서 어떤 반응들을 일으켜서 전자와 전공이 생성되고 그것이 전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태양전지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지금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네, 지금 태양전지의 원리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태양전지 원리는 알았는데, 그럼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게 또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태양전지는 실리콘을 기반으로 한 태양전지입니다. 실리콘의 광을 조사하면 우리가 어느 좁은 범위의 태양광만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페로브스카이트는 저희가 조성을 잘 조정을 하게 되면 흡수하는 광의 파장을 저희가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넓은 범위의 태양광을 다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광 효율을 높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리콘은 이제 고체로 저희가 실리콘을 녹여서 인곳이라고 하는 커다란, 우리가 실리콘 웨이퍼 아시잖아요? 네. 웨이퍼 같이 이렇게 이게 부어서 인곳으로 실리콘을 만들게 되는데 예. 페로브스카이트는 용액에 녹는다는 좋은 점이 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용액 공정으로 코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막 코팅도 가능하고 그리고 실리콘은 그걸 소성을 할 때 수백 도 이상의 온도가 고온이 필요한데 페로브스카이트는 200도 정도의 온도에서도 결정화가 만들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정이 만들어져야 네네. 되는데요. 이 저온에서도 결정화 공정이 가능하기 가능하다. 때문에 플라스틱 위에서도 공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는 필름 위에서도 공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유연하게도 만들 수가 유연하게도 있고 가능하고 또 가볍고 이런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공정이 좀 간단하고 다루기가 쉽고 온도가 조금 낮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모든 게 결국 다 돈이랑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사실 가격이 싸지는 거고. 그렇지만 아직 페로브스카이트를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상용화하기에는 개발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있기 그렇죠. 때문이고요. 저희가 이제 네이처지에 발표를 하고 여러 연구자들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작은 단위 소자 1제곱센티미터의 단위 소자에서 나오는 효율이 25% 이상, 25%면 실리콘 태양전지 효율에 근접한 효율인데요. 그거는 이제 작은 단위 소자에서 나오는 효율이고 우리가 이걸 실제로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대면적화가 필요합니다. 그럼 용액으로 코팅을 해서 대면적을 만들고 넓은 큰 태양전지를 만들어진다. 거기에 피놀이 없이 용액 공정을 하면서 피놀이 없이 결정성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되면 실리콘 태양전지 효율까지 가려면 아직도 가야 된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최근에 뭐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플라스틱 줄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 이 태양 전지에 대한 부분도 이런 탄소 중립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탄소 중립은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에 깔려야 될 것이 에너지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석탄을 사용하지 않고 또 석유도 사용하지 않고 그러면은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고요. 그렇죠. 가장 근접한 것이 태양광하고 이제 태양광이다. 풍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탄소 중립은 에너지가 없으면 절대로 달성할 그쵸. 수 없고요. 네네. 에너지가 신재생으로 전환됐을 때 탄소 중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정말 일시적인 탄소 중립에 대한 뭔가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어떠한 무언가를 만들어낸 트렌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연구라고 생각이 드는 페로브스카이트입니다. 그럼 이제 광사태 나노 입자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사태라는 이러한 용어도 살짝 생소합니다. 일단 뭐 눈사태랑 좀 비슷한 느낌이죠. 광사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산 위에 눈이 쌓여 있는데 그 눈의 무게가 너무 커져서 임계점을 넘었을 때 눈이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쵸. 와르르르르르. 그럼 광도 마찬가지로 낮은 에너지에 있던 광이 에너지를 받아서 올라가서 차곡차곡 쌓이고 그 에너지 상태에서 소실되지 않게 잘 모아놨다가 그것이 한꺼번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광사태라고 하고요. 그러니까요. 눈사태는 일단 뭐 긍정적인 느낌은 아니잖아요. 이게 위협적이니까. 산사태도 마찬가지. 그렇죠. 하지만 광사태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커져서 내려온다. 이것은 굉장히 멋진 일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 에너지가 더 증폭돼서 나오는지
그 원리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그 일반적으로는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물질에 빛이 빛이 들어가면 네네. 그 빛이 열 에너지로 에너지를 좀 잃고 그쵸, 좀 뺏어가죠, 뺏기죠. 나오는 예. 에너지는 빛 에너지는 조금 낮은 수준의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서 형광등에서 자외선이 나오게 되면 그 자외선을 형광 물질이 흡수를 하고 가시광선을 내놓게 되거든요. 네네네. 자외선은 파장이 굉장히 짧은 높은 에너지의 빛이고 가시광선은 낮은 에너지의 빛이에요. 네네. 그래서 일반적인 세계에서는 높은 에너지의 빛이 들어가면 다 소실이 되고 낮은 에너지의 빛이 나오게 되는 게 네. 일반적이고 그것을 우리가 하향 변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좀 낮게 바뀌어서 나온다. 그렇죠. 예, 하향으로 변환된다. 이제 일반적인 건데 이제 가끔은 어떤 그 원소들은 상향 변환을 하는 원소들이 있어요. 와, 이거 너무 신기한 원소의 겁니다. 구조. 어떤 물질에 빛이 조사가 되면 빛을 받아서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가게 돼요. 예. 그 에너지 상태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때 또 하나의 빛이 다시 들어가게 돼서 더 높은 에너지로 또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올라갔을 때는 1만큼 올라갔는데 네. 여기 체류하고 있으면서 소실되지 않아서 또 한 칸을 올라가게 되면 이제 두 칸을 올라가게 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올라간 거를 잘 우리가 보존하고 있다면 떨어질 때 두 칸의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처음에 들어간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특성인 거죠? 그 원소의 특성이라. 원소의 특성. 예. 야, 이게 지금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마법 같은 일인지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뭐 물건을 사요. 뭐랄까요? 바나나를 살까요? 바나나를 삽니다. 5,000원 주고. 그쵸? 그럼 5,000원을 줬고 바나나를 갖고 왔죠. 중고로 친구한테 팝니다. 5,000원 줍니까 친구가? 안 주겠죠? 안 주죠. 왜냐면 내가 일단 샀거든, 새 거를. 이거 중고거든. 그러면 3,000원, 2,000원밖에 안 줄 거예요. 이건 뭘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처럼 뭔가를 사오면은 이걸 다시 내가 되팔려면은 이미 내가 뭐 먹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만졌으니까 좀 더러워졌잖아요. 그럼 좀 적은 돈으로 팔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바나나를 내가 5,0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친구가 이걸 10만 원에 사는 거야. 이거 마법 같은 일이죠. 그러면 계속 바나나를 내가 5,000원에서 10만 원에 팔기만 해도 굉장히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점점 어렵게 만드시고. 더 어려워지네요. 근데 네. 이 이제 그 상향 입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상향돼서 떨어지는 입자의 수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나는 못 사고 바나나 한 입 정도 사는 바나나 수 있는. 10개를 넣었는데 예. 바나나 길이가 2개가 된 게 떨어지는데 한 개밖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00개의 바나나를 넣었어요. 아. 근데 이런 변화를 거치면서 바나나 길이가 2배가 됐거든요. 예. 2배가 된 거는 이제 에너지가 2배가 된 아. 거잖아요. 근데 100개를 넣었는데 하나밖에 안 떨어지니까 실용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효율이 너무 낮은 거예요. 100개를 넣으면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게 네, 어떻게 하면 많지 않다. 100개를 넣어서 더 많이 높은 에너지 빛을 얻을까라는 네. 연구가 이 연구의 네. 핵심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 그 빛을 조여주는 나노 입자의 조성, 구조 이런 것들을 설계해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 연구의 핵심이고요. 네. 이 광사태라고 하는 거는 예. 에너지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커지는 건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건데 입자 떨어지는 수가 많아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100개 넣었을 때 입자 하나가 굉장히 높은 에너지가 돼서 나온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었으나 그건 누구나 알고 있으나 너무 조금 나오니까 의미가 없었는데 이거를 늘려서 많이 올려서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사태라고 표현을 하는 그렇습니다. 예. 거예요. 몇 개나 나오죠 그러면? 지금 이 연구 결과로는 100개 40% 정도? 그러면은 하나 나오던 게 40개. 네, 그렇습니다. 바나나 한 입 팔던 게 한 2개는 팔 수 있겠네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쓸 수가 있어지네요 이제는 실제로. 이번 연구를 잘 활용을 하면 실용화에 굉장히 가까이 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동안의 예를 이제 제가 쉽게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런 나노 입자를 우리 몸속에 있는 암세포랑 결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나노 입자에 붙이게 됩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몸에 집어넣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광을 조사해요. 몸에다 광을 조사해서 관찰을 하게 되면 그 광을 받아서 광보다 파장이 높은 가시광선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적외선은 깊게 들어가거든요. 깊게 몸속에 쏴주면
몸속에서 이 나노 입자가 있는 곳에서 가시광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나노 입자는 암세포랑 결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나노 입자의 빛이 나오는 거기가 암이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바이오 이미징, 바이오 진단 이런 쪽에 활용이 되는데 너무나 강한 빛을 써주게 되면 환자에도 힘들기 때문에 몸에 안 좋겠죠, 아마. 그래서 어려운데 이번 이런 나노 입자 같은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되면 기존보다 훨씬 낮은 세기의 광으로도 우리가 이미징을 관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응용 분야가 굉장히 넓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에서도 저희가 태양 전지의 모든 빛의 파장을 다 쓸 수는 없어요. 근데 소실되는 빛의 파장을 이 나노 입자를 이용해서 저희가 원하는 파장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럼 그동안에 사용되지 못했던 태양광의 빛을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가지 연구가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응용 분야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다양한 응용 분야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야, 굉장합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두 연구 모두 정말 네이처 표지에 어울릴 만한 대단한 연구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어서 2달간 연속으로 게재가 됐다. 이것은 아마 네이처에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두 개가 연결된 게 한 번 더 표지에 또 나오지 않을까요? 네, 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바쁘신데 정말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장님이 거의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한국화학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소개해 드릴 기회를 가지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화학은 여러분과 멀리 있지 않고 항상 우리의 실생활 속에 함께 있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연구를 할 것이고 저희 화학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한국화학연구원이 좋은 연구 이어나가 주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